1회. 자, OT 확인하시고. 자, 해리스 독서 유형 관련된 건데, 1번은 이렇게. 이건 뭐 다른 게 없죠. 이론의 여지가 없어. 뭐 질문도 없어요. 오케이. 기능적 독서, 오락독 독서. 온라인 들으시는 분은 이거 가지고 캡처를 하시던 채점하시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에. 설명하면서 하니까 뭐 빨리 돌려봐야 되고 뭐 배속이 넘어갔다 그러고 말이 많아가지고 하여튼 그냥 다 보여줄게요, 일단.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OWL과 토픽 맵이에요. 뭐 다른 거 없어요. 근데 이게 어디는 보면 S를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하고 하더라고.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일단은 토픽 맵이라고 쓰시나 S 쓰시나 이건 상관없이 해줘야 되거든요. 저도 이거 찾아봤거든요. 근데 S가 들어간 데도 있고 안 들어간 데도 있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식 사이트에 아마 S로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냥 토픽 맵까지만 해도 그렇게 크게 틀리진 않은 것 같으니까 거긴 여지를 두자고요. 여지를 두겠습니다. S 때문에. 그 다음에 가능하면 대문자, 소문자는 지켜주세요. 요런 거는. 그냥 필기체로 막 써버리거나 이러면 안 돼. 대소문자는 안 되고. 자, 다음에 그 사이에 들어왔네. 그 사이에 갱신이 됐어요. A1에서 이거 A하고 B 입력을 잘못하셨네. 그 문항에다 입력하셔야 되는데 다른 데다 입력하신 분이 있는데요. 네, 요건 일단 체크하면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글 토픽 맵. 네, 가능해요. 한글 토픽 맵 가능하고요. 일단 질문이 왔어. 한글 토픽 맵 가능한가요? 더블링크와 입력 규칙에 대해 자세히 아니죠. 그러니까 입력을 잘못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위치가 잘못되어 있으면 이거 해설이 좀 힘들 수 있어요. 제가 기억을 하면 모르겠는데 일단은 토픽 맵 그렇고요. 한글 됐고, 그다음 여기는 문헌 분류, 학문 분류입니다. 텍소노미는 안 돼요. 텍소노미라 쓰신 분이 있으신가 보다. 텍소노미는 안 되고 여기 의미가 달라요. 의미가 달라서 안 맞고. 그다음에 4번에는 질문이 없네. 혹시 문항 번호에다 이 질문을 잘못 입력하신 분은요, 그 해당 질문을 그 해당 위치에다 빨리 넣으시면 제가 체크 다시 할 수도 있어요. 이거 좀 지나가면서 리프레시가 되니까 반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력을 잘못하신 분들은 뒤로 빼도 됩니다. 지금 새로 입력을 해도 됩니다. 중복해도 상관없어요. 제가 확인만 할 수 있으면 돼요. 됐고, 그 다음에 4번은 요거죠, 뭐. AA 코드, 조선 동서 표목 규칙. 요거 이론의 여지가 없고, 질문도 없고. 5번. 5번은 좀 말이 좀 크네요. 요건데, 대등표제, 원표제, 주기하지 않음, 표제를 붙이람. 요 정도, 요게 원래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써도 돼요. 서술을 해도 여기까지는 허용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응답이 왜 사라졌지? 자, A 5번이죠. 주기하지 않은 표제 부출함 하고 검색이 가능해짐 까지 쓰신 건가요? 그러면 뭐 상관없죠. 맞고요. 식별기호를 안 쓰면 틀리나요?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I만 쓰면 틀리죠. 빈칸에 리을에 알맞은 식별기호니까 여기에 맞는 거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달러를 넣어줘야 돼요. 요걸 넣어줘야 되는데 이걸로 쓰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정해드릴게요. 달러를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가끔. 정답 보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달러 하니까. 근데 이거는 마크 21에서 쓰는 식별 딜리미터고, 요게 역삼각형 요게 우리가 쓰는 딜리미터예요. 근데 제 이름이 없어. 아스키 코드 몇 번이라는 번호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저걸 그냥 달러라고 우리가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컴하고로 물어보면
코막으로 물어보면 이걸 우리가 여러분 딜리미터라 그래요. 구분자. 구분자의 기호는 역삼각형 쓰세요. 예, 나중에 저기 채점할 때 전 달러 썼는데 어떻게 하나요? 뭐 이러시는 거 이러지 말자 우리. 연습하는 거야. 그게 딱 그 뭐 구별하는 1%예요. 그러니까 이럴 땐 역삼각형 쓰시고요. 역삼각형하고 I 쓰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용자 화면에 검색된다. 이거 지금 원래 들어가야 되는 게 기능을 서술하시오니까 화면에 검색된다는 아니잖아. 화면에 출력돼야죠.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주기하지 않음이니까 화면에 출력되는 건 아니죠. 출력되면 안 되죠. 이걸 틀린 거예요. 이용자 화면에 검색된다라고 쓰신 분인데 그건 틀렸습니다. 화면상에 출력되지는 않지만 검색은 가능하다. 맞아요. 부차적 표제를 화면에 출력하지 않고 검색은 가능하겠다. 맞아요. 그러니까 화면 출력 없고 검색된다라는 뉘앙스, 그 맥락으로 가면은 되는 겁니다. 순서는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보면 이거 해설하면 안 되지 지금. 시간 없어. 됐고. 그다음에 A6번. 점점 질문이 늘어나고 있어. 자, 여기는 좀 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까지 어디까지 해야 되죠? 동백꽃, 수선화, 그다음에 장미꽃 요 몇 개요? 3개잖아요. 3개는 줄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줄여요. 4개가 넘어가야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3개니까 별법 적용할 수 없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3개라서 별법 적용할 수 없다. 그다음에 여기 뭐 광주, 경기도 이게 원래 어떻게 써야 돼요? 경기도, 광주가 아니라 광주, 그다음에 뒤에 상위 단위 지명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위 단위 지명을 뒤에 원가로 안에다 쓴다, 한정어로 쓴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4인 이하의 합집은 모두 기재한다. 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뭐 4인 이하, 4인 이하면은 4인 포함이잖아. 그렇죠? 3인 이하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틀리죠. 이거 여기 쓰신 분이 그렇게 쓰셨어. 지금 후보 답안을 보면은 4인 이하의 합집은 모두 기재한다는데 이게 좀 그렇긴 해. 원래 K시알에도 이하라는 표현을 많이 쓰긴 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쓸 때 3인 이하의 합집은 모두 쓴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4개 저작 이하는 종합표제, 대표표제가 없는 경우 표지와 책임표상 함께 적어준다. 여기도 내저작 이하라고 되는데 이렇게 할까? 이 K시알에도 내저작 이하라는 표현을 쓰면서 실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도 그냥 일단 맞는 걸로 합시다. KCR 표현이 있으니까. 이건 맞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근데 3인 이하 공전은 모두 기재해야 된다. 이건 정확하게 맞았어. 3인 이하 공전은 모두 기재해야 한다. 정확하고 발행 기재지 시 우선 기재한다. 시를 우선 기재하고 타 지역명과 겹치는 경우 상위장이 부여한다. 이것도 맞아요. 잘 쓰셨어요. 3인 이렇게 쓰셨어요. 3인 이하 공전은 모두 기재함. 발행 시 기재 시 우선 기재하고 타 지명과 겹치는 경우 상위 지명을 부기함 이렇게 해놨거든요. 맞고요. 여기 하나 더 있긴 있다. 700 이동훈의 경우 이것도 지금 없는데 들어가 있죠. 이거 하나 더 있다. 요것도 추가하시면 요것도 이동훈 틀렸어요 하나 쓰시면 됩니다. 이동훈 틀렸어요. 그다음에 요것도 맞아요. 그래서 여기 답안에 좀 추가다 밑에 안 들어가 있는데 하나 더 넣었을 때 이동훈도 넣으시면 돼요. 2개 틀린 게 있는데 그 중에서 고른 거니까. 그다음에 대표 표제가 없고 2인 이상 저작일 경우 주작자 이해 논점으로 구분한다. 4인 이상일 경우 생략이 가능하다. 앞에 말은 이상한데요. 대표 저자가 없고 2인 이상 저작일 경우 주작자 이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좀 안 맞는 것 같고. 4인 이상의 저작자의 경우 외로 추격하여 기술할 수 있으나 4인 이하이므로 모두 기술한다. 맞고요. 발행지 시 기준으로 작성하고 식별이 필요한 경우 뒤에 원가로를 추가한다. 맞습니다. 이동훈.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는 어디입니까? 7번에는 요거예요. 요거 오타가 하나 있었죠? 물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물.
한국 5195에서 519는 안 되나요? 안 돼요. 519는 한반도라서 안 됩니다. 지금 앞으로 그냥 한국 하면은 그냥 5195 하자. 중국 본토에서도 우리나라 보고서 그냥 한국이라 그래. 남한 보고 한국이라 그래. 사우스 코리아랑 노스 코리아 때문에 아주 그냥 좀 빨리 통일되면 안 되나요? 하여튼 우리 답안 작성하기 너무 힘듭니다. 됐고요. 519는요, 시대적으로 분단 전. 519는 시대적으로 분단 전 개념이면 그렇게 가능한데, 분단 후잖아요, 지금. 분단 상황에서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519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 위에 조건도 북한도 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쓰라고 한 거 아닐까? 의도상. 네, 너무 너무 깊이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 자, 다음에 미음도 돼요. 물 대신에 미음도 됩니다. 원래 이 저작교는 완성형도 이렇게 하나씩 점점 커나가는 방향도 돼 있잖아요. 초성, 중성, 종성 이제 더해가는 방향이 있으니까 미음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U74 물 혹은 U74 무. U74 한 오인 이유는 무엇이냐고. 아, 이건 질문이구나. 이게 5판이잖아요. 그러니까 5를 쓴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됐잖아요. 무도 되고 미음도 되고 무도 되고 물도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됐고. 도소교가 U74 물. 아, 이건 아까 제가 수정했죠. 나머지는 수정했어요. 예. 아, 수정 전 질문이었구나. 자, 점점 질문이 많아지고 있어요. 좀 살살 올렸으면 좋겠다. 부담스럽다. 그 다음엔 요겁니다. 자, 다른 저자의 학설이나 연구 결과를 비판하는 도서는 비판 대상이 되는 저자에 분류하지 않고 비판하는 학자에 분류한다는데, 이론에 대한 비판은 비판하는 학자에 분류한다. 요것도 괜찮아요. 이론에 대한 비판은 비판하는 학자에 분류한다. 학설을 비판한 경우 저자가 주장한 주제로 분류해 새로운 이론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한다.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좀 이상한데? 예. 학설을 비판한 경우 저자가 주장한 주제로 분류해 새로운 이론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거는 조금 애매합니다. 이건 좀 보수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확한 워딩은 아니에요. 비판한 학자에 분류한다.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요. 조금 길게 쓰는 연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맞게 하고 있다. 결론은 맞기 때문에 뭐 괜찮은데 다음에 좀 길게 쓰는 연습을 좀 하자고요. 경우를 좀 이렇게 배경을 잡아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적어 해주는 건 좋습니다. 그 정확한 마지막에 그 결론을 내주는 건 좋은데 그 배경을 넣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단답형처럼 써버리면 서술형의 의미가 없어지죠. 그리고 개인의 특정 학설을 비판할 경우 비판한 개인에 분류한다. 이런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한 개인이 다른 이론을 비판한 경우 개인에 분류한다. 비판한 학자 분류. 그러니까 딱 비판한 학자 분류한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위에 답이 맞았겠지. 근데 그걸 왜 했는지를 조금 더 어떻게 서술적으로 좀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암기할 땐 당연히 그렇게 하잖아요. 암기할 땐 그렇게 하는데 너무 이렇게 딱딱 끊어가지고 하지 말자고요. 이런 식의 답이 이제 그 어디라 공대생들 답안이 이렇대요. 이공계 답안이 이렇게 짧다고 하더라고. 우리는 문과니까. 자, 다음에 기술 보존, 기억은 기술 보존, 니은은 가상기계 프로그램, 뜻은 디지털 포맷의 기술적 태화에 따른 데이터 손실을 극복하기 위한 방식. 이 말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 기술적 태화, 손실 극복. 그렇죠? 그래서 개방된 표준 포맷. 뭐 포맷 전환인 건 아시겠죠? 표준 포맷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니까. 자, 그다음에 포맷 전환 기술 하나만 쓰면 되는데 포맷 전환 기술이 요 중에 본문 제시되어 있는 애들이 이렇게 두 개고 나머지 중에서 하나 쓰시면 되는 거예요. 교재에는 저런 애들이 넣어놨으니까 수집 단계 포맷 전환, 요청 단계 포맷 전환, 복제 패키지 변경 변환 이 중에 하나 쓰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가상기계 기술 이거는 저 에뮬레이션 방법이에요. 가상기계가 들어가면은 에뮬레이션 방법에서 안 되고요. 기술과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구식 포맷을 새로운 형식으로 이전시키는 방법. 네, 괜찮고요. 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형식을 바꿔 보존한다. 네, 맞는 걸로 하죠. 이 저장되어 있는 형식을 바꿔라고 하면
이 마이그레이션 방법의 일종으로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설명이 좀 부족하긴 한데 괜찮습니다. 일단 맞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물리적 노후된 매체나 구식 환경을 새로운 기술로 이전해서 사용하는 거 맞고, 리을의 접수 단계 포맷 전환. 리을의 접수 단계 포맷 전환은 요청 단계를 접수 단계로 써도 됩니다. 상관없을 것 같아요. 파일 복제도 맞아요. 포맷 전환하면 보존의 위험 요인이 발생하거나 오래된 플랫폼으로부터 현재 플랫폼으로 데이터를 이전하는 과정. 이것도 괜찮아요. 괜찮고요. 기술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내용이 담긴 매체를 변환하는 방식으로 파일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기술을 잘 쓰셨다. 재반 환경이나 변화하더라도 파일의 내용에 접근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다른 매체로 이전하는 방식이다. 자랑하려고 지금 여기 쓴 거지. 잘 썼는데요. 예, 괜찮습니다. 자, 됐고요. 그다음에 10번. 요거는 우리 많이 풀었던 거잖아요. 그죠? 거의 뭐. 여기 질문도 별로 없어. 없어라고 하니까 계속 올라가네, 질문이. 자, 너무 자세한 성격 묘사가 없는 것, 친밀감을 주는 내용, 실시상 유의점, 시험해보지 말아야 되는, 참가 여부 시험해보지 말아야 되고, 듣는 사람의 반응으로 이야기 효과를 판단하지 말아야 되고, 음성 위의 그림이나 지나친 제스처 도구 쓰지 말아야 되고. 근데 니은의 친근감을 주는 내용, 친밀감, 친근감 상관없죠. 잘 쓰셨고요. 그다음에 긍정적이나 희망을 주는 내용. 이게 긍정적이나 희망을 주는 내용, 요건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어때요? 상식적으로 맞지만 여기서 제시된 거는 뭐죠? 누가 이야기한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여기 어디 갔어? 마사키 루리코가 이야기한 이런 거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들어가 있으면 그거 써야 되는 거야. 그 사람이 말한 것을 써야지 다른 말을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채점할 때 선생님들이 사람 이름을 쓰는 이유라고 말씀드렸었죠. 다시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기억에 너무 자세한 성격 묘사가 없는 것, 자세한 성격 묘사를 하지 않은 것. 네, 괜찮습니다. 잘하셨어요. 아우, 이건 6개나 질문이. 이건 길 수밖에 없겠네. 인코딩 스킴이라고 해도 되고요. 입력 체계라고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URI 되고, 요소값을 기술할 때 사용되는 단위나 분류 체계를 명시하여 내용, 요게 중요해요. 이제 수업 때 많이 얘기했었어요. 내용을 해석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 그러니까 스킴이잖아요. 스킴은 우리 오늘 문제도 나왔지만 뭐였어요? 오늘 해설하면 안 되는데. 배경 지식 관련된 거라 했었잖아요. 이따 해설할 때 설명해 드릴게요. 점점 길어져, 그러면. 인코딩 스킴 사용 이후 해당 요소의 어떤 유형 특정 요소로 작성해야 하는지 안내해주고 제시해준다. 네, 괜찮고요. 상호 운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너무 답이 커요. 디귿의 상호 운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쓰신 거는 답이 좀 큽니다. 그 다음에 인코딩 스킴을 사용하는 이유로 사용하는 이유도 쓰라 그랬었지. 용어 쓰시는데 사용하는 이유는 여기 밑에 있지. 예. 그거고요. 그 다음에 상호 운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잠깐만요. 좀 너무 큰데 그러면 모든 답이 다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 오히려 모든 답이 다 될 수 있어서 상호 운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마 정답 후보자에 없을 거예요. 조금 이건 보수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상호 운용성을 향상시키기. 또 이거 누가 저기 최후의 보루를 하나 만들어 놨구나. 인코딩 스킴을 이용하는 이유, 자원에 대한 기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요거는 괜찮아요. 기술의 일관성 확보. 그러니까 어느 스킴에 의해서 내가 주제를 표현한다니까 DDC면 DDC로. 요런 건 괜찮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니까요. 네, 구문 이해를 돕기 위함이다. 해석에 도움을 준다. 구문의 이해를 돕기 위함이다. 요걸 조금 더 보강을 해서 썼으면 괜찮고요. 요것만 쓰면 조금 부족합니다. 구문 이해를 돕기 위함이라는 건 요것만 쓰면 좀 부족한 편이에요. 제가 부족하다고 하면 일단 보수적으로 매기세요. 자, 그 다음에 얘도 질문이 6개나 되네. 베스트셀러, 필독도서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는 안 되며 선정된 필독도서를 읽고 난 후 계속해서 정계 독서가 가능하도록 지도해야 되고,
해설서는 잘 읽히지만 원서는 거의 읽지 않으니까 먼저 해설서를 읽고 그 다음에 원서 읽는다. 요거 순서였었죠. 그 다음에 필독도서는 어때요? 통일돼서 돼? 통일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였었죠. 그거였었어요. 베스트셀러를 인기도서라고 적어도 될 것이냐. 인기도서, 베스트셀러. 뭐라고 말 못하겠는데. 일단은 예, 맞는 걸로 하죠. 마음이 자꾸 흔들려. 그 다음에 전개 독서라는 말 대신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한다라고 표현해도 될까? 조금 그렇습니다. 조금 보수적으로 보세요. 이거는 필독도서에 시작해서 전개 독서로 나갈 수 있도록. 잠깐. 아니야. 좀 그럼 전개 독서가 가능하도록 하는 거는 더 확장시켜 읽어나간다는 의미지. 학습에 대한 이건 이제 학습 독서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거는 조금 방향이 안 맞고요. 그다음에 필독도서에서 시작해서 전개 독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맞고, 필독도서 목록은 학교나 지역별로 특성 있게 구성한다. 그치. 그것도 괜찮아요. 그다음에 필독도서 목록에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참고로 삼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능력을 길러준다. 니은은 좀 이상하고요. 리을 먼저 해설서를 읽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원전을 익힌다. 이건 맞고, 필독도서 목록은 지역별 학교별로 통일되지 않고 각각 맞게 구성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의 출판사는 좀 그렇죠. 출판사는 아닌 것 같아요. 지역별 없이 학교별로 다르게 지정해서 괜찮아요. 지역별 없이 학교별로 다르게 지정해서 운영해줬다. 이게 중요한 건 이제 이렇게 통일시키지 않고 개별적 특성에 따라서 한다라는 개념으로만 접근하시면 되는 거라서 괜찮습니다. 오래 걸리네요. 자, 다음 법. 애독 검색. 애독인데 잠깐만. 소급 탐색하는 것으로 소급 탐색이라 한다면 좀 그렇지 않나? 이제 후보 답안에 소급 탐색이라고 쓰셨어요. 근데 앞에 말이 동어 반복을 해서 문제를 하진 않잖아. 다른 뜻의 의미를 써야 되겠지. 일단 던지고 보는 느낌인데. 그렇죠? 일단 애독 검색인데 이거 조금 이제 디테일하긴 합니다. 다른 표현 좀 알아두셨으면 했고요. 그 다음에 라우팅은 아니에요. 기억의 라우팅이라고 쓰셨으면 아예 다른 겁니다. 라우팅은 그 정보 필터링의 옛날 이름이에요. 정보 필터링 검색을 할 때 옛날엔 라우팅 검색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라우팅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필터링, 니은의 필터링 서비스. 필터링 자 들어가면 괜찮아요. 그 다음에 최신 정보 주지 서비스가 가능하냐. 최신 정보 주지 서비스. 여기 최신 정보 제공 서비스라고 써놓고 커런트 어웨어니스까지 있는데 같은 그쵸? 여기 이미 다 써놓은 거예요. 이거 걸릴까봐. 저거는 아닌 것 같아요. 최신 정보 주지 서비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다 써놓고 요거 빼고 나머지 하나만 써봐 이런 거거든요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 연구, 사례 조사, 이게 사례자 들어가면 되고요. 설문조사, 서베이, 설문지법, 질문지법 다 됩니다. 질적 평가는 좀 그래요. 질적 평가는 좀 안 맞습니다. 그리고 10개의 질문이 있네. 자, 그러면 일단 볼까요? 통계조사법이고요. 통계조사법, 통계작성, 통계조사법, 통계분석법, 통계작성법 이런 거 괜찮아요. 통계작성 다 괜찮은 걸로 하시죠. 그다음에 예비조사, 시험조사, 예비조사도 됩니다. 예비조사도 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누적된 데이터를 평가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맞고,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평가가 가능하고 비교가 가능하다. 네, 괜찮습니다. 평가 데이터 수집이 용이하다. 데이터 수집이 용이하다. 이것도 괜찮아요. DLS 쪽에 있어가지고 책에 있는 내용, 요 비슷한 내용으로 책에도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통계조사법과 통계작성법은 같은 평가 방법인가요? 같은 거죠. 어차피 통계 작성하는 것도 평가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시험 테스트 올라왔다. 중계하는 거 같네. 새로 떴네요. 시험 테스트도 돼요.
시험 테스트 되고. 살살 올리면 안 될까? 지금 읽으려면 또 올라와. 객관적 평가 사전 검사? 네, 맞아요. 번역이니까 통계법 객관적 평가 가능하다. 예, 그것도 괜찮습니다. 객관적 데이터 기준으로 하니까. 그다음에 예비조사 돼요. 통계 장점. 지금 여기다가 나 복수하려고 그러는 거지. 계속 올리네. 자, 그다음에 5개 응답이 추가 로드됐다고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읽다가 이게 리로드 이렇게 딱 되면서 이게 다시 재정렬이 되거든요. 읽은 걸 자꾸 놓쳐요. 미리 합시다, 우리. 자, 그다음에 통계작성법 객관성 맞고 예비조사 맞고 통계조사법 통계작성법 괜찮고 장점에 객관적 데이터 신속하게 얻을 수 있고 맞고 같은 기준의 통계가 있는 다른도 비교 가능하고 네, 비교도 돼요. 괜찮습니다. 양적 방법으로 다른 기관과 비교도 괜찮아요. 장점 됩니다. 빨리 넘어가야지. 더 질문하기 전에. 자, 다음에 이 문제는 참. 자, 이 문제 기대되고 것은 얻을 수 있는 해답. 요거 또는 질문자가 기대하는 답변이에요. 요거 그 테일러의 저거죠. 질문 그 분석 단계. 그다음에 그 어디입니까? 엘스비어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사이언스 다이렉트 이거고요. 컴펜덱스가 환경공 너무 가셨는데 컴펜덱스까지 가려면 공학 일반이거든요. 그래서 좀 너무 많이 가셨는데 일단은 그렇고요. 일단 잠깐요. 요거 일단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조사형 질문에서는 논문 작성이나 강연 준비 등에 필요한 자료를 찾기 위해서 사서에게 협조를 구하는 질문 맞아요. 사이언스 다이렉트의 답으로 그 안에 속하는 공학 분야 컴펜덱스 그 인스펙도 있지 않나요? 그러면 그 안에 겹치는 분위기거든요. 약간 너무 깊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공학 일반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또 좀 그렇고 그다음에 조사형 질문 답변에 사서 판단이 개입되어 다양한 정보원을 필요로 하는 질문이다. 성격이긴 한데 이것도 맞는 걸로 하죠. 연구용 질문은 아니에요. 논문 쓰는데요라고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물어본 게 그 앞으로 이런 게 있으니까 나에게 이런 도움을 주시겠습니까?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조사형 질문이 맞습니다. 연구용 질문을 하시면 안 돼요. 질문 나올 줄 알았어 이거. 됐고 인지주의인데 구성주의라 쓰시면 안 되고요. 기억은 이제 구성주의, 인지주의하고 스키마 뭐 이건 스키마의 의미 이런 건데 지금 구성주의라 쓰셔도 안 되고 스키마, 인지 구조인데 사전 지식, 배경 지식, 사전 지식과 배경 지식 많이 쓰셨네. 맞는 걸로 하죠 일단. 맞는 걸로 했으면 좋겠는데. 네, 좀 더 이렇게 앞으로는 학자 이름을 꼭 넣어야지. 칸트 뭐 이런 데 등재해야 되겠어. 자, 하여튼 그다음에 학생의 뭐 내부의 지적 사고 과정을 통해 저장된 지식으로 배경 지식 스키마를 말한다. 괜찮고요. 그다음에 의미는 독자가 기존의 지식 경험 등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데 토대가 되는 지식으로 이것이 풍부해야 된다. 맞고요. 그다음에 인지 구조, 장기적 기억 속에 저장되고는 구조화된 인지의 체계. 이것도 맞는 거 맞고요. 다 잘 쓰는 것 같은데 책의 내용과 관련하여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도 맞고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경험한 사실이 모인 데이터. 조금 약한데 이미 경험한 사실이 모인 데이터에서 이게 구조라는 표현을 좀 들어가줘야 돼요. 어떤 구조화돼 이렇게 이 내 머릿속에 안착되어서 체계화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조금 아쉽고요. 근데 또 데이터란 말을 쓰면 이건 조금 떨어져요. 데이터는 아니거든요. 이거 구조라는 표현하고 데이터라고는 연결이 안 돼요. 데이터를 구조화시켜야지 뭐가 되는 거예요. 구조화시키게 지식이 되는 거고 정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용어 선택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데이터 했고, 예, 됐고, 학생이 이미 갖고 있는 지식인 스키마 됐고요. 괜찮습니다. 다음에 요거죠. 요거는 뭐 운영계획, 전략적 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것인데 운영계획의 의미를 전략계획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부적인 계획도 함께 쓰는 거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운영계획 의미에서 전략적 계획의 실제 실행 운영 맞아요. 잘 썼어요. 실제 실행 운영을 위한 현실적 실무적인 구체적인 계획 잘 썼어요. 이게 뭐 간단하게 됐네요. 다음 건 학교의 예산 보시면은 뭐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 예산 총계주의, 학교운영위원회, 경비의 재원은 당위연도 세입에서 충당하고 당위연도의 세출은 반드시 그에 지출해야 되고 다른 연도의 사업에 지출해서 안 된다. 인데 니을이 질문이 제일 많네요. 학교의 예산은 당위연도 당위연도 실무적이네. 3월부터 다음에 2월까지 안에서 독립되게 사용해야 된다. 잘 썼어요. 배점 1점인데 플러스 1점 이렇게는 안 나와요. 잘 쓰셨어요. 당에 편성된 예산은 당에 사용하고 2월 증지한다 됐고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당위연도에 필요한 재원은 당위연도에 이 말이에요. 예, 잘 쓰셨습니다. 그에 편성한 예원은 그에 다 쓴다. 예, 잘 쓰셨어요. 다음에 8번. 8번은 뭐 질문이 하나 올라왔네. 정보원에서 정보를 듣고 이해하고 과제 목적에 적합한 문서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예, 맞아요. 잘 쓰셨어요. 지금 질문 주신 분 한 분이고 잘 쓰셨고 요거는 뭐 빅식스 그냥 복습하는 문제니까. 자, 요거는 보울리 거 한번 넣어봤는데 연합운영인데 연합운영 모형의 사례에서 사서가 팀티칭의 일원으로 교육자료를 제공하도록 지도하는 경우 수업계획 참여, 교육과정 발전 계획에 참여인데 도서관 활용 수업, 정보 활용 수업. 이 도서관 활용 수업하고 정보 활용 수업이 연합운영의 모양인가요? 이건 사서가 혼자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금 그래요. 지금 여기서는 뭐야? 같이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같이 가는 거. 근데 지금 도서관 활용 수업은 원래 학습 모형에서 해설하면 안 되는 해설해도 되지. 몰라. 학습 모형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교과 교사는 교과 내용, 사서 교사는 정보 활용 교육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독립이 된 거잖아. 여기서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고요. 사서 교사가 전체 교육 과정 계획 수립하고 운영에 참여해서 이건 맞아. 잘했어요. 협력 수업은 맞아요. 사례 프로젝트 수업, 탁과 협력 수업, 탐구 기반 학습, 특정 문헌에 많이 출연한 하지만 이거 뭐야 이거? 특정 문헌에 많이 출연하지만 전체 문헌에 적게 출연하는 가중치 기법이 여기 써져 있지? 오타하신 걸로 알겠고요. 넘어갔고요. 사례는 잘 쓰셨어요. 연합적 운영도 가능한가? 뭐 번역일 테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 활용 수업, 협력 수업, 정보 활용 교육. 조금 부족하긴 한데 일단은 약간 이건 맞는 걸로 하시죠. 그리고 서술형적으로 좀 써주세요. 좀 너무 지금 질문 입력하는 것 때문에 그런지 너무 이렇게 키워드만 너무 써놨어. 지금 답안 작성 뭐 이런 방법도 좀 말씀드리긴 할 건데 지금 제가 이게 말씀드리면서 진행하는 내용이 다 그거 관련된 거거든요. 너무 짧고 키워드만 들어가 있으면 되겠지 싶어서 그것만 쓰고 이건 안 돼요. 너무 이렇게 쭉쭉 쓰는 것도 좀 그렇긴 한데 뭐 첫째 무엇이다 뭐 이렇게 쓰는 것까지는 그렇긴 하지만 답안에 빈칸에 들어갈 말만 요구하는데 거기다 사족을 붙일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짧게 써버려도 그것도 좀 그래요. 적당하게 갑시다. 자, 일단 문헌 빈도, 장소 빈도, 다음에 단어 빈도를 문헌 빈도로 나눠줘서 빈도 값을 표준화시킨 상대 빈도. 요게 이제 기본 답인데요. 보시면 한 문헌 내에서가 아닌 한 전체 문헌 집단 내에서 특정 단어가 다른 문헌에 출연하지 않고 잠깐만 이거 또 갱신됐네. 문헌 빈도의 역으로 특정 문헌에 출연하는 단어가 다른 문헌에 출연하지 않고 특정 부분에 집중되는 정도. 네네. 괜찮고요.
한문헌 내서가 아닌 다른 문헌 집단 내 특정 단어가 갖는 문헌 식별력에 대한 가중치. 괜찮습니다. DF, CF. DF, CF 너무 심플한데? 내가 답을 썼으니 채점자들은 알아먹어라. 뭐 이런 분위기 같은 느낌. 야, 설마 생각이 안 나서 이렇게 쓰시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좀 그런데 가능하면 이 약어는 안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DF, CF라고만 쓰시면 안 좋은데 알고 쓰신 것 같긴 하니까 맞긴 하시는데요. 가능하면 이렇게 쓰지 마시고 차라리 문헌비도 쓰시고 원가로 DF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써주세요. 불안합니다. 상대 빈도로서 적합한 문헌에 자주 전체 문헌에 드물게 출연한다는 맞아요. 개념 잘 알고 있네요. 단원 문헌 빈도로 나눠주는 계산의 가중치. 단어를 문헌 빈도로 나눠서 상대적으로 나타내는 기법. 괜찮습니다. 뭐 이런 정도로만 쓰시면 돼요. 전반적으로 뭐 소수 집단에 등장하는 단어에 많은 가중치를 주려고 하는 기법이다 등등으로 지금 첫 시간이라서 좀 너무 까다롭지 않게 하고 있어요. 널널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그다음에 여기는 그냥 질문이 하나네. 용어들의 필요에 따라 분리한 연산식 및 집합 인원을 이용해 조합할 수 있다. 패치 조작을 지원한다는 의미니까 괜찮습니다. 불필요한 용어를 제외한 검색이 가능하다. 이것도 낫을 썼기 때문에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다 했나요? 하나 더 남았지. 아니구나. 다 했네. 예, 이거 됐어요. 하는 동안에 질문이 13개가 추가되는데 그새 하나 올라왔네. 구축 활용하기 쉽다. 좀 짧다 그랬죠. 내용은 맞아요. 내용 맞는데 좀 짧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GPT 보고 줄이라 그래도 이렇게는 안 줄일 거야. 그러니까 너무 줄이지 마세요. 여러분 분명히 외우면서 한 방식대로 썼을 거예요. 그렇죠? 구축 쉽다. 활용하기 쉽다 이렇게 외우셨을 텐데 그대로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답을 쓰는 때 살을 살짝 붙이면서 쓰셔야 된다고요. 키워드는 살을 살짝씩 붙여가면서 쓰시는 방법이 좀 중요하고요. 그러려면 문제에서 언급된 말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약간 언급하면서 가시면 되긴 하는데 동어반복 느낌이 너무 들면 안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워딩 그대로. 키워드는 1차고 그 다음에 추가 워딩을 오늘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제가 다음번에 추가 문제 매표를 할 때 여기서 이제 오늘 정답률을 좀 볼 거고요. 정답률 중에서 좀 떨어진 문제를 또 변형해서 낼 거예요. 관련된 부분 또 변형해서 좀 찬찬히 이렇게 채워낼 테니까 오늘 복습하시고 이제 식사하시고 이제 오시고요. 오늘 복습하시는 문제들은 오늘 복습하신 문제들은 오늘 이제 하신 문제는 꼭 복습하시고 다음 주에 제가 추가 문제 드린다 했었죠. 그때 또 한번 그걸로 관련해서 풀어보세요. 데이터는 오늘 안에 끝나는 걸로 여기 실강 중심으로 일단 데이터 분석을 해서 그걸 가지고 만들 겁니다. 자,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식사하시고 오래 걸렸네. 1시간 동안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수고했습니다.